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먼저 4.13 총선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 갑과 을 지역 공천이 확정된 원유철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각각 그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원유철 예비 후보는 북한의 도발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안보 상황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목받은 테러 방지법 관련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민생은 버려둔 채 단지 총선에만 집중한 선거버스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또 서민 경제에 더 폭넓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야당은 이런 거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그 악용해서 계속 야당 의원들은 선거버스터로 이용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미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위해서 자기네끼리 야권 연대를 할 때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민과 함께 국민연대를 하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유이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유이동 예비후보는 지난 20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건설부터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 귀속 결정까지 정치인으로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되새김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이틀처럼 쓰자고 또 2배 더 열심히 하자고 정치인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 시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회,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로 이뤄지는 완벽한 팀플레이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 평택시로 이어지는 완벽한 새누리의 팀플레이로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16대를 거쳐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예비후보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며 지난해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단성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유이동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평택 을 재선거에서 52%의 지지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원내 부대표, 4.13 총선 기획단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비정한 계모에게 학대를 받고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7살 신영원 군이 결국 평택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 38살 김모 씨와 신군의 친부 38살 신 씨를 추궁한 끝에 이들이 신군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받고 신군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신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옷을 벗겨 20시간 동안 욕실에 가둬놓고 결국 신군이 숨지자 시신을 이불에 싸서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지난달 12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 어연 한산 산업단지에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 입주가 결정되자 이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인데 이와 관련한 진통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을 보장하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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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어연 한산 산업단지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평택 청북면 주민들입니다. 발단은 지난 1월
경기도시공사가 폐기물 소각장 부지 소유권을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대로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발생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어 생명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슬러지 등을 태움으로써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또 각종 오폐수와 분진이 농업용 배수로에 영향을 끼치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청결한 기업 환경을 훼손시킨다. 사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평택시청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직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조차 순탄치 못합니다. 회의를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뭐 여기 다 두자고. 아스마 아니 저기 아스마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라. 회의 가자. 가자. 뭐야 저기가? 앉으세요. 끝내 사자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폐기물 소각장 입주 반대 대책위는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소각장 입주를 분명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볕은 며느리 쬐고 가을볕은 딸에게 쬐다. 봄과 관련된 속담인데요. 잘 들여다보면 그만큼 봄볕이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갑자기 많은 햇빛을 쬐게 되면서 화상이나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꼼꼼히 챙겨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만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난 여기가 참 좋다.